무서운 책을 보거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고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시원은 말 그대로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지만 학생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좁은 방에 책상 하나 덜렁 있는 곳이 만들어내는 공포감도 있을 테죠. 이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에 가끔 등장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담을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10년 전 어느 겨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곳을 정처 없이 떠돌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 끝에 있는 고시원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창호지 문 아래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방 한쪽 구석의 바닥 위에는 오래된 온돌의 잔열이 남아 있었지만 방 전체를 감싸는 냉기는 막아주지 못했지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책상 위 램프 스위치를 켰습니다. 약한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펼쳐 바닥 위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으나 몇 분이 지나자 은은하던 온기가 사라지고 싸늘해지는 겁니다. 원룸부터 시작해 빌라까지 여러 곳에서 살아봤지만 이렇게까지 냉기가 느껴지는 방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부자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몸을 덮은 이불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지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대충 짐을 풀고 휴대폰을 하다가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잠에 들었을 때 어렴풋이 복도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리는 듯한 소리였지만 바람에 뭔가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죠. 대충 무시하고 자야겠다 싶어 다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제 왼발 발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꼭 누군가가 제 발목을 손으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차가웠던 손이 제 발목을 잡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대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불을 켜고 방 안을 확인해 봤는데 당연하게도 사람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 손의 감촉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발목에서 느껴지고 있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한동안 방 안을 계속 살피기만 했습니다. 자다가 발쪽이 추워서 그렇게 느꼈겠지, 그냥 꿈을 꾼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발목에 느껴지는 감촉 때문에 도저히 합리화가 안 되더군요.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와중에도 별달리 방법이 없으니 우선은 이불을 다시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는 와중에도 혹시나 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을 견디고 다음날 오전에 밖에 나가 일을 본 뒤 저는 저녁이 되자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가하는 길목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었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그렇다 보니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곤 했습니다. 약간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었지요. 이부자리를 펼친 뒤 바닥 위 살짝 올라온 아랫목 자리를 확인하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닥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어린 시절 할머니 댁 온돌방에서 느꼈던 아늑함 같은 게 있었지요. 그렇게 이 고시원에서의 두 번째 밤을 지내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닥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 정도로 여겼습니다만 몸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도 뭔가 바닥에서 저를 밀어내려는 듯한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기를 반복했죠. 그냥 보일러가 난방으로 움직이면서 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몸 전체에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아랫목 위에서 온몸에 이불을 덮고 있어서 따뜻했는데 갑자기 이불 안에 공기 전체가 차가워지면서 몸 전체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우풍이 부는 건가, 이불 어딘가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건가, 그럴수록 몸을 돌돌 말아서 이불을 더 당겨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웬 사람 손이 제 발목과 종아리를 덥석 만지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차디찬 사람 손이 제 다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꼭 어릴 때 혼자 자고 있으면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차가운 손으로 장난을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깜짝 놀라서 또다시 이불을 걷어차고 부랴부랴 불을 켰으며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역시나 이 좁은 방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살펴보니 손자국이 보이진 않았는데 물 같은 게 다리에 맺혀 있더군요. 가습기에 다리를 댄 것처럼 물방울 같은 게 다리에 맺혀 있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너무 춥기도 했고 공기가 차가우니 방바닥 온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 싶었지요. 그럼에도 사람의 감촉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곧바로 잠에 들지 못하고 거의 1시간은 불을 켜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잠에 들었지만 며칠 뒤부터는 다른 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했지요. 처음 꾸었던 꿈에서 저는 낡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벽지는 오래된 페인트가 부스러져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공간을 메우고 있었지요. 천장 형광등은 한쪽만 깜빡거리고 있었으며 복도를 걸어 나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제 발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가까워지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도를 높여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지요. 복도 끝에는 커다란 나무 문이 있었고 도망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은 굳게 닫힌 채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문을 발로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점차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제 뒤로 들려왔습니다.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을 때 눈을 떠보니까 고시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숨이 가쁘게 차올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누운 채로 숨만 헐떡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잠이 들면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도 계속 느껴졌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이른 아침 관리인실을 찾아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차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문이 열렸을 때 관리인의 눈빛이 약간 이상하더군요. 제가 밤새 발목을 움켜쥔 손길에 시달린 경험담을 말하자 관리인은 눈을 살짝 찡그리다가 고개를 돌려 제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방해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런 일은 들어본 적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가 설명을 시도했지만 관리인은 시선을 피한 채 무심히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문이 굳게 잠기는 순간 진짜 미친 듯이 답답했습니다. 애초에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아예 싸울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었지요. 관리인의 태도에 실망한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요. 방 안에서 느껴졌던 그 기이한 손길의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방문을 열고 복도에 나갔지요. 누구라도 마주치면 물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고시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마침 복도 끝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이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밤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요. 그러자 그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의 사람에게 더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지요. 막다른 골목에 선 기분으로 복도에 망연히 서 있었는데 마침 위층에서 내려오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지내는 방에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순간 저를 응시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고 잠시 밖으로 나갑시다. 남자를 따라 고시원 밖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남자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에 작년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발견되었죠. 그 방에 살던 사람이 몇 날 며칠 안 보여가지고 다들 그냥 이사를 갔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는데 그 방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이 죽은 지 이미 이틀이나 지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방 사람이 관리인한테 항의를 했대요. 계속 벽을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관리인이 문을 열어봤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거죠.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벽을 두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발목을 움켜쥐었던 차가운 손길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이미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난 사람이 벽을 두드렸다니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도무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섬뜩한 손길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길이 혹시라도 도움을 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평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막일을 하면서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 무렵이 날씨가 아주 추웠거든요. 아마 몸이 좋지 않던 차에 방에서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남자는 말을 마치고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체가 발견된 날 고시원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와중에 옆방에 살던 사람이 자꾸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들었던 벽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생생했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똑똑히 들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그대로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가버렸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온 겁니까? 예, 관리인이 그 방을 다시는 새로 놓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이 들어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며 제 얼굴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리인이 그 방을 굳이 저에게 내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를 그 방으로 안대한 것처럼 느껴져 불쾌한 기분도 들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차마 방 안으로 발을 들일 수가 없었지요. 문 너머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강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에서 손을 떼고 다시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리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마침내 관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관리인은 귀찮은 듯 문을 열었고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관리인의 태도는 변함없이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방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말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무표정하게 돌아왔습니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시는군요. 전 이미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분께 들었습니다. 방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전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것도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자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고시원에 그런 소문 하나 없는 줄 아십니까?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지. 왜 자꾸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관리실 문은 또다시 3개 닫혔고 다시 한번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서둘러 짐을 꾸려 고시원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짧은 복도마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몸서리가 쳐졌지요. 방으로 돌아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간단한 짐을 대충 가방에 넣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짐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싸늘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올 때까지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바깥으로 나와 고시원에서 멀어지니까 비로소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올라옵니다. 제가 잤던 장소가 그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 있었던 곳이고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혹은 살려달라고 했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제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하고 제 꿈에서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야 했지만 어느 정도 돈이 생겼을 때는 곧바로 고시원을 나왔던 이유도 그때의 악몽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에서 죽은 남자 영가가 죽어서도 계속 그 방에 남아있었던 거네요. 죽었을 때처럼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보자분에게 알렸던 것이겠죠. 내가 등을 누이고 자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처절하게 죽었다고 상상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소름이 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말하지도 않은 관리인도 다른 면으로 무섭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부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부학과 M교수였습니다.